안녕하십니까. 건물관리 넘버원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입니다. 건물관리에는 법정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방역, 물탱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건물관리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관리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관리, 법정관리, 그 중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법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약 한 64만 대였던 승강기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24년 9월경 기준으로 86만 대, 어마어마합니다. 집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승강기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하겠다. 이 정도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이에 기반해서 관리자 선임이나 각종 검사,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우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소방 안전관리자보다는 부담이 상당히 덜한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 안전관리자는 한 건물에 한 명밖에 선임이 안 되지만 승강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여러 개의 건물을 선임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해당 건물의 승강기 시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점검이나 검사를 받을 시 그 과정 일정 등을 매끄럽게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비상 상황 시 전문가가 출동하기 전까지 응급 대응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와 다르게 특별히 하실 건 없어요. 실무자적 입장에 봤을 때 교육만 받으면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걸까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비용은 한 22,000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교육받으면 3년 유효합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다시 재교육 받아야 되고 이렇게 연간 교육 일정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교육 일정 확인 링크는 하단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 관리 교육을 아예 이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함께 책임보험도 가입을 잊으면 안 되니까 그 사항도 꼼꼼히 체크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책임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이고 보장 내용은 보험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나보험을 예로 들면 승강기 사고로 인한 대인 사망 후유장에 8천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대물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납입액은 한 5층 기준으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 1회 정기검사.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승강기 전문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상의 주의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강기 검사 항목은 승강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기계적 안정성 검사, 전기 시스템 점검, 비상장치 기능 테스트, 속도 및 가속도 검사, 정밀 검사 이런 등의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사항이죠. 검사 결과는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은 아닙니다. 합격의 경우 검사 성적서에 합격 증명서가 동봉되어서 나오는데요. 승강기 검사가 합격되면 이렇게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발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떼가지고 승강기에 부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합격의 경우 시정 공고를 받은 내용을 시정한 후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내용을 업로드해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승강기 업체에서 진행할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건부 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보통의 승강기 업체에서 고장 사항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요런 사항이 문제가 되는 걸 체크를 해두고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견적을 관리단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 측에 청구를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강기 업체는
본인이 봐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멀쩡한 걸 또 이렇게 하질 않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 입장에서는 조건부 합격 나오는 경우는 거의 다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불합격. 불합격의 경우는 불합격된 내용이 좀 큰 사안이겠죠. 그렇게 되면 검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검사 비용만 또 1회 더 추가돼요. 그리고 불합격이 되면 그 즉시 승강기 사용을 정지를 시킵니다. 아주 문제가 커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온다. 검사 비용 추가되는 것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그 승강기 안전관리 회사가 업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갔다 오면 그런 업체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의 승강기 정기검사는 인명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승강기 운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아주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승강기 민원 입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월 1회 자체 점검. 앞서 말씀드린 연일의 정기검사 이외에 매월 1회 승강기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만약 이것도 누락이 된다?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부분은 규정된 자격과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이는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맡겨두시면 이 업무가 처리된다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안전 점검 업체를 선정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연일의 정기검사, 월일의 자체점검 내역이 궁금하시다, 보고 싶다. 특히 연일의 검사에서 불합격 사항이 어떤 사항이 나왔는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우리 빌라, 우리 건물의 승강기 검사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승강기 내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승강기 고유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를 정보망의 사이트에 검색해서 입력하면 거주하고 계신 승강기에 대해서 내역들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강기를 사용을 하면 한 15년 차 이상이 지나면 그 승강기는 노후 승강기가 됩니다. 15년 차가 되면 정밀 안전검사라고 또 검사가 한번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그 사항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승강기 법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 점검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강기 관리 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대나 오티스, 대기업의 승강기 업체를 선호한다시거나 아니면 우리 건물에 들어가 있는 승강기 제조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거를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장점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원활할 수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일반 승강기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을 수리를 해서 한다든가 견적서가 2개가 들어오거든요. 수리하는 견적, 또 새로 제품을 하는 견적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일반 중소업체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일반 중소업체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직원이 와서 그 승강기를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은 와서 투입하고 또 한 번은 전자적인 그걸로 통해서 하는데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사람이 한 번 더 와서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경우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업체에 관련해서는 중소업체라고도 너무 무시할 건 아니다. 더 효과적으로, 더 저렴하게, 더 안전하게 관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 넘버원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